빛들. 작가 이주석. 세 번째 이야기. 집은 깔끔했다. 위쪽이 부서진 대문은 여전했지만 아무리 그녀라도 썩어버린 나무 대문을 고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텐마루 한쪽에는 뽑아낸 풀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시멘트 바닥은 확실히 누군가 빗자루로 쓴 흔적이 보였다. 빗자루로 쓸어낸 결을 따라 잔여물들이 일정한 선을 만들어냈다. 양옥집 문을 열었다. 녹슨 경첩이 듣기 싫은 소리를 냈고 누워있던 그녀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그녀는 나를 보고도 별반 놀라지 않았다. 생각보다 일찍 왔네요. 그녀는 지난 3개월 동안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다. 먼지가 없어진 바닥을 빼면 집안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이불 빼고 건드린 건 없어요. 그녀는 자신이 덮고 있는 여름용 마이불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무래도 상관없었기에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근데 이제 나가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살 거라서. 그럼 저는요? 글쎄요.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턱을 만지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와 눈을 맞췄다. 그럼 부탁 하나만 할게요. 그녀가 떠나가자 집에는 나뿐이었다. 혼자라는 사실이 작은 돌풍처럼 휘몰아쳤다.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거나 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낯선 공간에 홀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그런 성격과는 별개로 철저하게 독립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었다. 집에서 내가 쓸만한 물건은 옷빛이 새겨진 검정색 장롱밖에 없었다. 장롱을 열고 비어있는 옷걸이에 캐리어에 넣어온 옷들을 걸었다. 10벌이 넘지 않는 옷들이 농에 들어가자 오히려 더 볼품이 없어졌다. 농을 닫고 방을 둘러보았다. 빈집이나 마찬가지였다. 기초형 어단어책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버리기에는 애매한 물건들이 많았다. 인터넷이 되지 않는 컴퓨터와 공중파 방송 빼고는 주파수가 맞지 않는 뚱뚱한 TV, 그리고 누렇게 담배 연기가 짙은 옷장은 엄연히 외할아버지의 것이었다. 외할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돼서 장롱 구석에서 발견한 외할아버지의 증명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땀으로 얼룩진 상의를 벗어 화장실 앞에 던져놓았다. 계획대로 장판에 누웠다. 옷빗장판에 맨살을 대자 땅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기운에 몸이 부르르 떨렸다. 오래 누워 장판이 따뜻해진다 싶으면 등을 두어 번 움직여 자리를 옮겼다. 확실히 마냥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단 한 번도 혼자 있어 보지 않은 할아버지의 집이었다.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으면서도 텅 빈 집안 구석구석을 도는 바람 소리가 들리면 한없이 허전했다. 백색 소음도 없었다. 소음이 없는 걸 견디기 힘들어 음악을 틀었다. 텅 빈 공간에 노래만 울려 퍼졌다. 시간은 노래에 맞춰 규칙적으로 흘러갔다. 그녀의 집을 점거한 건 물건이라고 했다. 그녀는 그녀의 엄마가 운영하던 재활용 기부 사이트를 물려받았다. 기부를 돈이 아닌 물건, 다 망가진 물건으로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이트는 버리지 못하는 그녀에게는 독처럼 작용했다. 각지에서 날아오는 물건들은 끊임없이 쌓여갔고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그녀는 물건을 쌓고 쌓다가 결국 자신의 자리마저 빼앗겼다. 잘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집을 나왔어요. 거리를 비하다가 어떡해 이것을 보게 되었죠. 말 그대로 정말 어떡해. 운이라고 할까요? 어째서 물건을 버리지 못해요? 글쎄요, 꼭 물건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물건들이 사정을 하는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그녀의 집은 여기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4차선 도로 바로 맞은편에 있었다. 그녀의 집은 내일 가기로 했다. 나는 빗자루를 들고 양옥을 나왔다. 저녁 7시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해는 아직 중천이었다. 바닥에 남은 잔여물을 쓸었다. 시멘트 바닥을 뒤꿈치로 톡톡 건드렸다. 딱딱하고 매끈한 질감이 마음에 들었다. 뒤꿈치에 힘을 싣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보았다. 깔끔하게 몸이 돌아가자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다. 음악이 필요했고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었다. 70년대 펑크 음악이었다. 박자를 만드는 드럼과
심벌즈 신디사이저가 요란하게 울렸다. 리듬을 타기 시작했고 몸과 발이 자연스럽게 까딱거렸다. 그러다 노래의 후렴 구절이 나오기 직전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노래를 끄고 가만히 서서 생각했다. 명목상 나는 춤을 그만두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먹고 살려면 진짜 해야 하는 걸 생각해야지. 엄마를 비롯해 주변의 친구들이 내게 해준 말이다. 사실 나는 아직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곳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 온 자리이다. 본연의 목적을 상기시키며 다시 빗질을 이어나가려 했다. 생각과는 무관하게 목이 까딱거렸다. 어깨가 가늘게 들썩거리고 발이 방금 전 들었던 노래의 잔상에 맞춰 박자를 이어나갔다. 노래는 진즉에 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상이 마치 실제 노래처럼 볼륨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드럼과 베이스, 신디사이저가 재빠르게 박자를 변환했다. 빗자루에 비를 잡고 베이스 소리에 맞춰 손을 아래 위로 움직였다. 리듬에 맞춰 다리를 허리춤까지 들어올렸다. 머리가 느리게 움직이며 몸의 리듬의 중심을 잡았다. 몸에서 하나의 음악이 흘러나왔다. 소리 없는 음들이 시멘트 바닥을 타고 곳곳으로 흘러나갔다. 이 작품은 이주석 작가님의 뒷뜰이란 작품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딩이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